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2. 관세 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 2. 즉 이재명 대통령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제 타임지 인터뷰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인터뷰한 시점은 지난 3일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타임지의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예 표지 커버의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또 제목으로 이 앞장에 달아놨습니다. 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미국에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세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부 협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탄핵당할 것 같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출자를 할 거냐, 뭐 펀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수익 배분도 일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방식이라는 건, 일본은 투자 액수가 5,500억 달러인데 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5대5로 가져가고요. 투자금 회수 후에는 9대1로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 좀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좀 해석은 됩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세부 협상에 대해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김민석 총리가 네. 이게 만약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네.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한테 부담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행간을 읽어보자면은, 아니 우리 이렇게 무리한 거 가지고는 국회에서 동의 못 받아요. 그거 미국도 좀 생각해 줘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안 가지고는 탄핵당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좀 압박을 한 걸로도 해석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조현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 얘기하면서 이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구나,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전술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국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협상하면 우리 정부도 잘 못 버텨, 이런 점을 좀 이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도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 내용들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외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주한미군 부지를 미국이 소유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약간 깜짝 돌발 발언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 미군은 이미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앞쪽에 더 그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친 해석하는 거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농담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실제로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농담.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노벨 평화상을 추천을 할 거냐 후보로 이 질문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화면에 그 보여드렸던 게 더 브릿지라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즈의 표지요. 그러니까 표지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고 그 밑에 뭐라고 해야 돼요? 글자로. 제목이라고 그래야 돼요? 네. 제목이 더 브릿지예요. 다리.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거를 그렇게 이제 글자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미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부의 기조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 이거 대신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해야지만 이런 강대국 시대가 악화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경쟁 시대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게 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갔거든요. 국회의장이 갔죠. 네, 대신에 우원식 의장이 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왜 안 이렇게 얘기를 오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론이 갈릴 걸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주요 발언들 저희가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 타임지 인터뷰가 결국 협상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협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백일 기자회견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안 되는 사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게 들어갔겠죠, 미국에도. 근데 이제 타임지 뭐 트럼프가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보고는 받았겠죠. 타임지에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예. 탄핵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미국에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봐야 될 예. 것 같고. 예. 지금 뭐 이 협상이 굉장히 난항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보하고 뭐 패키지로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뭐 국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매우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의 백지수표 내놔라. 하하.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를 또 그래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했잖아요. 네. 브릿지 얘기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이게 좀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그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사실 그런 생각도 돼요. 브릿지 하니까 저는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가 생각나는 진짜 험한 세상 다리가 정말 말입니다. 다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전략적 약간 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더민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네.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하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 뭐 공정 경쟁하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규탄까지는 아닌데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정한 경쟁 보장하라 촉구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 조금 뭐 미국의 규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네. 이거를 삼아서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좀 정부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브릿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오늘 새벽에 한국일보가 썼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그 에이펙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고 그 계기로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그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예 한국일보는 지금 아예 논의 중이다. 양자 정상회담. 예, 양자 정상회담 에이펙 참석하고. 그건 잠깐만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거의 지금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고 시진핑 주석 말입니다.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1대1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 중. 정상회담.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번 방문을 했거든요, 중국을. 네.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답방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안 왔어요. 결국은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에이펙에 그러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여기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만나네요. 예. 만나네요. 진짜. 그렇게 예.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또 어떤 브릿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 3,500억 달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걸로 조금 트럼프의 기분을 좀 좋게 하면서 좀 버티면서 조금 갑자기 풀린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안보 이게 다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이펙이라는 무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더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트럼프는 온다고 뭐 약속을 했고 시진핑도 거의 오는 것까지는 확정적인 상황이고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화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3,500억 불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 시진핑이 온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 방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없어요. 자체도 엄청나게 큰 거여서 이래저래 경주 에이펙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윤 구속 취소 법리상 문제 있다. 자, 이제 사법부 이야기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퇴해라 안 된다 탄핵이다 아니다 뭐 제보가 AI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와중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페이스북 내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이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옷을 벗고 나서는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 사법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질문이 많으니까 페이스북에다 답을 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 또 문영배 소장하고 요새 조희대 대법원장 막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한 그 헌법재판소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페북 올렸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구속이 됐다가 취소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가지고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그 구속 취소 문제부터 좀 짚어보면은 네네. 한번 다시 배경 짚어드리면요. 그때 지난 3월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거든요. 네. 근데 당시 근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하는 게 법적 근거가 좀 약해가지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논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반박도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두 번째 근거가 논란이 됐었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도 뭐 제가 판사나 변호사들 쭉 물어봤었는데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해가지고 구속을 취소시키다 보니까 논란이 커졌던 거고 지금까지 이제 지기현 판사 논란이 이어지는 그런 배경이 됐던 일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법원 결정이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을 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이게 검찰의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지기현 판사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검찰은 보통 항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영배 전 헌법소장은 헌재 소장은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재구속이 됐죠. 그래서 네. 지금 뭐 구속 상태긴 하지만 그때 그것이 계속 논쟁으로 남아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 축인 거고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네,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요 이제 SNS에 입장 밝힌 것이 화제인 와중에 그보다 더 큰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퇴해라 말아라 해서 이제 사퇴해라 쪽 목소리에 힘을 실려 뒷받침됐던 근거는 제보자의 녹취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어떤 제보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3심 선고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그 제보자의 녹취. 이거는 심지어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제보를 근거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공격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또 공개 회의에서 억울하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 받아라. 본인이 결백하다고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부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문제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전현희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거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내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당론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제보가 좀 빈약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서영교 의원이 제보 음성을 지난 5월에 국회에서 틀었거든요. 이미 5월에 틀었어요. 네. 예. 근데 이 음성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기로는 AI로 제작이 된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틀어진 그 음성이 열린공감TV에서 5월 10일에 유튜브에서 틀어졌었거든요. 그 틀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서영교 의원이 튼 거죠? 네, 4일 뒤에 5월 14일에 국회 예.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틀었는데 예. 당시에 열린공감TV가 틀을 때도 이거는 AI로 제작이 됐다. 이런 문구를 넣었었거든요. 바로 이 문구군요. 저희가 이제 캡처를 좀 해왔는데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 이 제보자 목소리 녹취를 틀면서 이것은 썰 푸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AI로 해당 음성은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게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었네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서영교 의원은 이 음성을 그대로 틀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AI 음성인 걸 알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다른 제보도 많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여기에 비유하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하나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네. 이제 21일에 그러니까 모레죠.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예고해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이 특검으로부터 또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전보다 좀 강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반드시 집행하기 위해서 DB 업체까지 뭐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결국 명단 가져갔잖아요. 확보했잖아요. 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장애투쟁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야당 탄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문제. 그러니까 그 3권 분립 위반을 포함해 가지고 이 AI 제보 음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보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그게 AI냐 아니냐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갔어요. 근데 AI라고 이미 튼 유튜브에서 밝혔네요, 스스로가. 그거는 많이들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밝혔던 걸. 어제도 좀 이제 좀 센 톤으로 이거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린공감TV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멤버는 좀 바뀌긴 했지만은 청담동 술자리도 거기에서 나름 취재를 했다라고 확신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물론 청담동 술자리는 더 탐사라는 다른 유튜브긴 합니다. 그 전에는 뭐 같은 매체였는데 하여간 이게 뭐 자기들끼리 분화가 달라지고 됐어요. 뭐 이렇게 된 거군요. 뭐 이제 어쨌든 근데 예. 비슷한 이제 뭐 성격의 이제 매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취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거짓말을 한 거고, 이거는 애초에 그냥 썰 푸는 거라고 하고 AI로 만들었다고 한 건데 그걸 확인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크로스 체킹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맞는지 아닌지 그냥 공격용 소재로 쓰면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또 갖다 쓰고 곰탕 우려 먹듯이 지금. 그러니까 예. 이 무책임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탄식이 나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됐다. 이게 민주당 얘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삽질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검증에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인터뷰에서 헌법 좀 읽어보시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모양새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름의 여러 밸런스 패치?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문제가 있다. 사실은 법원의 불신이 커지기 시작한 게 이 윤석열 석방하기 시작하면서 구속 취소하면서 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잡아라 이런 식으로 고원 충원해서 드리는 얘기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검이 지금 보통한 거를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 이게 해결이 될지, 다만 언제든 어쨌든 이게 시간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구속의 기간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어제 그 내란 재판부 이제 발의했거든요, 법안. 요 얘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전담 재판부를 꾸리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예. 예. 발의를 했는데 다만 추천위원회가 예전에는 333 국회 이제 변협 그리고 뭐 법원 이렇게 한 거를 국회 3명은 다 빼버리고 거기에 대신에 법무부가 1명 들어가고 예. 다 그 두 기관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144가 됐어요. 그러니까 144로 추천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법무부가 들어간 것도 위헌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실제 될지 법원에서는 어쨌든 형사 25부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를 더 내려보내는 걸로 충원하는 걸로 지금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롯데카드 얘기로 넘어가죠. 네. 어제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얼마나 해킹당한 거예요? 정확히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 저 롯데카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22일부터 뭐 언제 8월 정확히 아까 8월 29일인가요?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온라인 결제를 한 사람들 중에 대상이 됐대요. 그래서 저도 털렸더라고요. 이게 롯데카드 회원이 9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쓴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그 안에서 다시 3분의 1의 정보가 유출이 됐으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출된 정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그 유효기간이나 CVC 카드, 그다음에 카드 번호 같은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28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8만 명에 대해서는 그 키인 거래라고 해가지고요. 카드 정보만 입력해가지고 거래할 네. 때는 네. 충분히 부정 사용을 가능한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김준일 평론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번호하고 유효 기간만 알아도 그냥 포스로 결제가 돼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전화로 저 카드 번호하고 유효 기간 불러준 다음에 저희 사장님 이거 대신 결제 좀 해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그럼 제가 대신 사인해도 돼요? 예 해주세요. 이런 결제 그냥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카드 뒤에 보면은 세 자리 CVC라고 보통 예.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요구하는 데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털렸다라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온라인 결제할 때는 CVC까지 요구하거든요. 오프라인 결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예,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신고했을 때보다 지금 해킹 규모가 10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7GB 털렸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200GB로 지금 다시 정정이 됐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디까지 털렸는지가 지금 관심이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나냐. 특히 이제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홈플러스 인수한 데였어요. 그 사모펀드가 여기도 인수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재매각하기 위해서 예. 지금 보안이나 이런 데 투자 안 하고 너무 이렇게 하다가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자, 롯데카드에서는요. 이걸로 만약 금융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다 보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 7월 22일에서 8월 27일 사이에 온라인을 결제한 사람들이 다 털린 건 아니고 그중에 297만 명이 명이요. 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수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1,350원 결제했는데 털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